네, 안녕하세요. 옥타브학의 김준성입니다. 우선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가 치러졌었어요. 제가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제 12월 말 2022년, 그러니까 2023학년도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는 한참 지난 시점에 다시 해설 강의를 찍는 거지만, 그걸 지금에서라도 찍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출문제가, 사실 요즘 트렌드에는 기출문제가 막 중요하진 않아요. 기출문제집을 달달달 외우라, 이런 트렌드는 아니기 때문에 꼭 기출문제를 봐야 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언젠간 또 기출문제집을, 사실 풀문제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사설만 갖다가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 해설 강의를 듣고 그 해설 강의를 적용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출문제집의 풀이의 근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찍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평가원을 풀어보실 거잖아요. 그렇게 풀어보시고 이제 제 해설 강의를 듣는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이제 1번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화학의 유용성에 대한 자료이다. 에탄올을 산화시켜 만든 아세트산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질소와 수소를 이용시켜 만든 암모니아는 어쩌고저쩌고. 기억, 탄수화물 맞죠? 니은을 물에 녹이면 산성수용액이 된다. 맞죠? 디귿, 질소 비료의 원료는 디귿으로 적절하죠. 1번에 정답 5번 넘어갈게요. 자, 2번, 가설 문제가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심지어 전기음성도 문제예요. 되게 흥미로웠죠. 18쪽을 제외한 어쩌고저쩌고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가질수록 어쩌고저쩌고. 자, 이 문제에서의 가설 문제에서의 핵심은 항상 뭐랬죠? 결국에 가설은 적절한 걸 찾아야 돼요. 정확한 말은 정확히 맞는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답은 찾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으로 적절하다라는 선지가 있을 것이고, 그게 맞는지에 대한 거는 이 그림이나 탐구 과정을 보고 바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기억, 전기음성도가 커진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탐구 과정과 다르게 이 가설만 보고 이 기억에서 맞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야매긴 하지만 돼요. 왜요? 아니, 적절하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기억으로 만든 거죠. 옳다라고 하면 틀릴 수도 있지만 적절하다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커진다는 18쪽을 대용한 2, 3주기에 속한 원자들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진다. 당연히 맞죠. 기억 정답. 니은, CO2에서 C는 부분적인 음전화를 띈다. 틀렸죠. C가 양전화, O가 음전화죠. 디귿, PF3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답 3번.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된다고요? 가설만 보고서 기억을 바로 체크할 수 있으면 바로 체크해라. 굳이 탐구 과정, 탐구 결과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갈게요. 3번.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 바로 그 원자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이미 원소 기호가 실제 무슨 원소인지 찾아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기억은, 얘는 H2O죠. 그러면은 A가 H고 B가 O구나를 찾아내면 되고요. C는 Na, D는 F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기억, H2O는 구분결합 물질이다. 맞죠? 니은, Na는 연성이 있다. 당연히 맞죠? 금속의 특징, 연성이 있다. 오케이. 자, 디귿, C2B, Na2O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맞죠?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 5번. 자, 넘어갈게요. 4번. 양자수 문제가 되게 새롭게 나왔네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왜 4번에 박아놨는지도 모르겠고,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냥 시간 끌기용 문제잖아요. 그쵸? 사실 이 2L 더하기 1 이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어야 됐냐면은, 얘는 그냥 L 더하기 1 혹은 뭐 임의의 상수를 L에다 곱하고 더하기 1로 곱한 거하고 값의 큰 차이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왜요? 이걸 결국에 구분하려는
그러한 기준은 S와 P 오비탈이니까요. 맞죠? 이 상수가 0이 아닌 이상 S는 무조건 1이고 P는 뭐 어떤 상수 L 더하기 1 꼴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떤 상수 더하기 1 꼴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S와 P를 구분하는 기준이죠. 오케이. 그래서 가와 나는 S 오비탈일 거고 다와 라는 P 오비탈이겠죠. 그쵸? 그러면은 N 더하기 L이 3인 거는 나는 3S고 가는 2S가 될 테니까 A는 2일 테고요. 얘는 3P가 아닌 2P겠죠? 왜요? N 더하기 L이 2 더하기 1이니까요. 그러면은 라는 3P가 되겠고 2L 더하기 1은 3이 되겠죠. 끝. 그래서 라는 2P다 틀렸고요. A 더하기 B는 5이다 맞고요. 에너지 준위는 나가 다보다 크다 맞죠? 수소 혼자와 상관없이 3S가 2P보다 당연히 큰 거니까. 그래서 정답 4번 넘어갈게요. 자 5번 이주기 원소로 구성된 어쩌고저쩌고인데 옥텟 규칙을 만들고 한대요. CNOF 적어두시고요. 적어두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뭐 완벽하게 됐다면. 그래서 바로 체크하는 은은 가는 이제 BF3가 아닌 NF3가 되겠죠. 나는 OF2 다는 FCN 이런 거를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숙련도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WXYZ를 하나씩 나열해 보자면 W는 N, X는 F, Y는 O, Z는 C가 되겠죠. 확인하셨죠? 그래서 가의 분자 모양은 평면 삼각형이다. 아니죠? 그럼 무슨 꼴이에요? 삼각뿔형이다. 그렇죠? 니은 결합각은 다가 나보다 크다. 다는 180도예요. 그렇죠? 나는 104.5도. 그렇죠? 무조건 크다는 걸 당연히 알았어야 됐고 디귿 극성 분자는 두 가지이다. 다하고 가하고 나 세 가지다. 그렇죠? 그러면은 2번이 정답이겠죠. 넘어갈게요. 자 6번이 문제였어요. 동적 평형이 서로 다른 크기가 다른 두 밀폐된 진공용기라는 게 나와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되게 처음 보는 조건인데 결국에 동적 평형을 조건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용기하고 다른 용기가 있다는 거는 평형에 이르는 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평형에 이르는 조건 얼마만큼 증발해야 동적 평형에 도달할까요도 다르다는 거. 오케이? 그런 게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는 2T일 때, 나에서는 3T일 때 각각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가스분의 리터잖아요. 가스분의 리터는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상태가 1이 되고요. 그래서 가에서는 얘가 1일 거고 나에서는 얘가 1일 거예요. 그렇죠? 얘는 1보다 클 테고 얘는 동적 평형 이후 상태니까 C도 1인 상태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그걸 보고서 문제를 바로 풀면 금방 답이 나오더라. 기억 A는 1보다 크다. 니은 B는 C보다 크다. 아니죠. 같죠. 디귿 2T일 때 X의 증발속도분의 응축속도 증발속도분의 응축속도 개형이 어떻게 돼요? 자 결국에 동적 평형 상태에서 그 이후부터는 쭉 같은 상태니까 1이 될 텐데 그 전에는 어떻게 돼요? 가스가 0인 상태잖아요. 0인 상태에서 서서히 올라올 때까지 증발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점점 증가하는 형태니까 1보다 작을 것이다. 그러다가 1로 쭉 유지가 된다. 그쵸?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그 기준은 2T니까 나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니까 1보다 작을 것이고 가는 1이다. 그래서 디귿은 오답이구나가 돼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넘길게요. 7번 그림은 1, 2주기 원소 WSZ.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5번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 금방 풀겠죠? 그냥 이거 선으로 바꿔놓은 게 구조식이잖아요. 오케이. 그럼 WXY는 뭐예요? LI OH구나를 바로 잡아낼 수 있어야 됐고요. YZX는 뭐예요? NOF구나. 그러면은 이걸로 미루어 보아. W, X, Y, Z는 각각 무엇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X는 O, Y는 H, W는 리튬,
Z는 뭐예요? n이 되겠구나. 그래서 기억 닌디귿을 빠르게 풀면 되겠죠. 기억 W와 Y는 같은 조건소이다. 맞죠? D은 N2에는 삼중결합이 있죠. 디귿 Y2, X2 Y2, X2가 뭐야? H2, O2의 공유전자상수. 이런 거는 빨리 그려보거나 아니면은 머릿속으로 빨리 외워보는 게 빠르죠. 어쨌든 공유전자수는 3이고 비공유전자상수는 4죠. 왜요? 2 곱하기 2 더하기 0 곱하기 2니까요. 그쵸? 그래서 4는 결국 1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 정답 7번에 3번이 되겠어요. 넘길게요. 8번. 오, 신유형이죠. 개정 이후로 되게 처음 보는 유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에 본질에 의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 제가 수업 때 어떤 걸 주장하냐면은 금속의 반응성에서 전자수는 항상 보존이 된다. 이건 중화 반응에서도 이용이 되고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요. 결국에 산화환원에서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A, B, A, B 이거를 B 한 개가 이동할 때마다 1 플러스 한 개의 전자가 이동해요. 그러면은 그게 B개가 될 테니까 B 곱하기 1개만큼이 이동해요. 어디로? A로요. 그러면은 얘는 A 곱하기 M이 B 곱하기 1개만큼하고 같다라는 식이 되고요. 그래서 AM은 B구나 라는 식을 먼저 뽑고 실험 과정 및 결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XM M몰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Y를 넣어 반응에 연결시켰을 때 Y 플러스 2M몰이 생성된다. 그러면은 얘가 N몰이 있는데 거기에 Y를 넣었더니 이게 이만큼이 생성이 된대요. 그러면은 N몰이 XM 플러스 N몰이 X로 되면서 Y가 Y 플러스로 되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XM 플러스가 X로 변하는데 그게 N몰이 반응이 된다는 거고 Y가 Y 플러스로 된다 해서 2N몰만큼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M 곱하기 N은 1 곱하기 2N이 될 테고 M은 2가 되는구나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A는 B까지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확인했죠? 그래서 기억 X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M 플러스에서 0으로 감소하죠. 그래서 기억 오답이고요. D은 Y 고체는 환원제이다. 즉 산화하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0에서 플러스 1로 증가하니까 산화하는 거 맞고요. M은 2다. 오케이.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예요. 넘길게요. 9번. 표는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이다. 8에서 15 중 하나이다. 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결국에 5에서 P까지 중 하나죠. 이게 바로바로 돼야 돼요. 그러면은 S오비탈분의 P오비탈의 전자수가 1인 거는 O 또는 Mg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거였죠. 자, 그러면은 얘가 O일 때하고 Mg일 때를 각각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너무 간단하게 그냥 O부터 잡아볼게요. O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4예요. 그러면은 얘도 4고 얘도 4겠죠. 그럼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4인 거는 산소예요. 그럼 X도 산소고 Y도 산소가 되겠네요? 아니겠죠. 그래서 얘는 이게 아니고 X는 Mg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6이 될 테고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6인 거는 3주기면 다 6이잖아요. 그러니까 Na, Mg, 네온 이렇게 3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개 중에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B인 거는 한번 해보죠. 근데 Mg는 또 아닐 거예요. 그래서 Na 또는 네온일 텐데 Na는 5분의 6이고 Ne 즉 네온은 2분의 3이죠. 2분의 3인 거 8부터 15 중 하나가 또 있지 않을까요? 왜 그랬죠? 네, 박하였는데 우연히 15분이 딱 겹치네요. 그래서 2분의 3 해서 Z는 인이 되는 거고 인의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또한 6이 된다. 그래서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엄연히 말하면 이게 없어도 풀 수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과조건이 좀 들어있길래 깜짝 놀랐다라고. 요즘 평가원이 과조건을 좀 많이 내죠. 어쨌든 B는 2분의 3 기억 맞고요. 니은 Y와 Z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내용과 P는 같은 주기 원소가 아니죠.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POV 탈수는 2니 mg의 2배이다. 66, 78, 9999 2배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이 전자가 들어있는 POV 탈수네. 자, 전자가 들어있는 POV 탈수는 mg 3개, 인 6개니까 당연히 2배가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 9번의 정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넘길게요. 자, 10번. 자, 10번. 표는 2, 3주기 원자 XSZ의 Jn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자료이다. XSZ 원자 건자 수는 각각 3 이하이다. 오랜만에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자료가 표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확 증가하는 구간을 잘라낼 수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 증가하는 구간을 누가 봐도 티가 나는 걸 잘라버릴 수 있었어야 됐다. 그런데 2에서 잘리고 3에서 잘리고 2에서 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x는 2족. 그다음에 시리가 떴네요. x는 2족이고 y는 13족, z는 2족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2, 3주기에 2족, 13족, 2족이니까 그 비교를 통해서 각각 무엇인지 잡으면 되겠구나가 될 테고요. 그러면은 같은 x하고 z는 2족, 2족이니까 mg 또는 베릴륨이죠. 여기에서 정말 센스가 좋은 풀이하고 정석적인 풀이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센스가 좋은 풀이는 일단 나중에 알려드리고, 정석적인 풀이부터 보자면 같은 족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내려갈수록 같이 작아져요. 그쵸? 그러니까 x는 3주기 2족, 즉 마그네슘이 될 테고요. z는 베릴륨이 될 테. 오케이? 확인했죠? 그러면은 13족, 2주기 13족이 과연, 혹은 3주기 13족이 그중 두 개 중에 뭐가 y일까를 비교해 보자면 2족은 13족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요. 어떨 때? 같은 주기일 때. 그쵸? 그러면은 0.80이 0.74하고 비교해 봤을 때 x하고 y는 같은 주기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얘랑 같은 주기겠군요. 즉 붕소이군요 라는 생각을 바로 떠올리고 기억 니은 디귿을 풀면 되죠. 기억 y는 알루미늄이다. 아니고 니은 z는 3주기 원소이다. 아니죠. 그럼 디귿 그냥 이렇게 체크해버리면 돼요. 기억 니은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때는. 근데 한번 해설 강의니까 끝까지 해보자면 y는 3개고 x는 2개이다. 당연히 맞죠. 자, 여기서 센스가 있었던 친구라면 제가 외우자 했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2족, 13족, 2족을 보는 순간 3주기에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의 제1 이온화 에너지는 496, 738, 578이었어요. 근데 이게 단위가 뭐였냐면 가 상관없이 얘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해볼게요. 그럼 740이죠. 근데 이거를 740을 10의 3승을 곱해져 있는 형태로 먼저 10의 3승을 빼버리니까 0.74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0.738이 아니라 0.74로 보는 순간, 즉 반올림을 하는 순간 x는 그냥 mg가 확정이 나버린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사기라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얘도 0.58이 아니기 때문에 y는 붕소가 바로 떠버리고 그럼 z는 뭐예요? 자동스럽게 자명하게 베릴륨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다. 이게 야매일 수도 있는데 외운 자와 못 외운 자의 차이이자 외운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런 거를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1번으로 볼게요. 다음은 A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이다. 밀도가 나왔어요. 볼롱도에서 밀도가 나와. 굉장히 신기하죠. 자, 가
A 고체 1몰이 녹아있는 100g의 A 몰롱도 A 수용액을 준비한다. 아, 이걸 보자마자 바로 떠오른 게 뭐냐면은 이래서 밀도를 준 거구나. 왜요? A 몰롱도하고 100g은 절대로 같이 쓸 수 없는 단위예요. 왜요? 몰롱도는 부피와 혼용되는 거고 질량은 그냥 질량일 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퍼센트 농도에 따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바꾸거나 얘를 퍼센트 농도로 바꿔야 되는데 얘를 바꾸려면 얘를 부피로 바꾸려면 밀도만 있으면 되죠. 아, 그게 D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을 뽑아낼 수 있냐면은 100g을 D로 나눈 거죠. 그게 밀리리터죠. 거기에다가 1000분의 1을 곱할게요. 그러면은 리터가 되죠. 거기에다가 A 몰롱도를 곱하면 그게 뭐예요?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니까 1이 된다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 따따에서 10 날라가고 A는 10, D가 나옵니다. 확인했죠? 그 다음에 나에서 확인해 볼게요. 나에서 A Xml와 물을 혼합하여 A 0.1몰 농도짜리 500ml를 만든다. 즉 가에서 A몰 농도짜리였잖아요. 그러면은 A몰 농도 곱하기 1000분의 X 리터는 물을 혼합한다는 거는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니까 10분의 1 곱하기 0.5리터 즉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x 더하기 y는 이라는 순간 d로 나와 있죠. 아, 그러면 a는 10d라는 식을 잘 뽑아낸 거예요. 왜요? a는 결국에 쓰이지 않아요. 즉 a를 10d로 빨리 바꿔내라 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다시 이걸 계산해 보면은 100분의 xd는 20분의 1이자 xd는 5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다도 한번 해볼게요. 다해서 나에서 만든 250ml와 가의 Yml를 혼합하고 물을 넣으면 0.2몰 농도짜리 500ml가 된다라는 건데 250ml는 A몰 농도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0.1몰 농도죠. 잘못 말했어요. 0.1몰 농도예요. 자, 그러면은 10분의 1 0.1몰 농도짜리 250ml 4분의 1리터 더하기 가의 Yml잖아요. 1000분의 Y 곱하기 A몰 농도잖아요. A는 밑에다 쓸게요. 0.2 곱하기 2분의 1 500ml. 그쵸? 이런 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빨리 A를 바꿔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식을 정리해보면 40분의 1 더하기 약분돼서 100분의 YD는 10분의 1이군요. 가 떴어야 되고 YD는 100으로 나눠진 게 40분의 3이요. 즉 YD는 2분의 15입니다 라는 숫자가 떴어야 돼요. 즉 X 더하기 Y는 D를 각각 구해진 식에서 나눠주면 D분의 5 더하기 D 2D분의 15가 될 것이고 2D분의 10 더하기 15에서 2D분의 25입니다 라는 결과가 나와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다 구해놓고 이런 실수하면 안 되죠. 자, 이런 결과를 했으면 됐어요. 자, 꽤나 11번 치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객관식의 특권이죠. 객관식의 특권은 무엇이냐, 이렇게 D가 전부 다 있는 보기에서는 그냥 D를 1로 잡아버려도 된다. 즉 A는 10입니다. X는 5입니다. Y는 얼마야? Y는 2분의 15입니다. 이런 게 떠버리면은 정말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많이 풀어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문제풀이나 스킬 특강에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보통은 정석적으로 푸는 게 전 더 빨라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뭐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기도 하는데 정 급하면 이렇게 해도 무난하다. 자, 잠깐 끊고 12번부터 다시 뵙겠습니다.